안녕하세요. 저는 박영채입니다. 올해 70이 되었죠. 전남 목포 바닷가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지금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평생 걸쳐 일군 재산과 명성을 지키기 위해 벌인 마지막 전쟁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바다의 여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과장이죠. 하지만 이 바다와 함께 살아온 세월만큼은 누구보다 길다고 자부합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작은 조선소에서 시작했거든요.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박이도록 일했어요. 남편은 배를 만드는 일에 타고난 재주가 있었습니다. 저는 숫자를 다루는데 남달랐고요. 바다를 읽는 눈도 있었습니다. 언제 비가 올지, 바람이 어디서 불어올지, 조류가 어떻게 흐를지 알 수 있었어요. 어부들이 제 말을 듣고 고기를 많이 잡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10년, 20년이 흘렀습니다. 패조선소 하나를 헐값에 사들였어요.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죠. 녹슬고 부서진 철덩어리에 무슨 돈을 쓰냐고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조선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요. 목재 사업도 함께 시작했습니다. 배를 만들려면 좋은 나무가 필요했거든요. 점점 사업이 커졌습니다. 해운업에도 발을 담궜어요. 직접 배를 소유하고 운항했습니다. 태평양을 건너 미국까지, 인도양을 지나 유럽까지 제 배들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떠났습니다. 61살 때였어요. 갑작스러운 병이었습니다. 의사는 몇 달이라고 했는데 석 달도 못 버텼어요. 마지막에 남편이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영채야, 내가 만든 이 모든 것을 지켜라. 내 손으로 만든 건 내 손으로 지키는 거다. 그때부터 혼자였습니다. 회사는 더 커졌어요. 직원이 1000명이 넘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국내 최대 목재 해운 복합기업이라는 타이틀도 얻었고요. 바다의 장사꾼이라는 별명도 그때 생겼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은 늘 허전했어요. 딸 서영이가 있었지만 서울에서 공부하고 일하느라 자주 만나지 못했거든요. 명문대를 나와서 변호사가 되었다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제가 바라던 삶이었어요. 서영이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도 기뻤습니다. 한지훈이라는 남자였어요. 서영이보다 2살 많은 변호사였습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나왔고 대형 로펌에서 일한다고 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 예의 바르고 똑똑해 보였습니다. 어머님, 서영이를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지훈이가 정중하게 인사할 때 마음이 놓였어요.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었거든요. 결혼식도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목포 최고급 호텔에서요. 제 사업 관계자들이 모두 축하해 주었어요. 신혼 초반에는 정말 좋아 보였습니다. 지훈이가 명절 때마다 목포에 내려왔어요. 항상 비싼 선물을 들고요. 인삼이나 한우 같은 것들 말이에요. 저를 어머니라고 부르며 잘해 주었습니다. 어머님이 이룬 사업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존경스러워요. 그런 말을 자주 했어요. 처음에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사위가 장모를 인정해 주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지훈이가 회사 서류에 유독 관심이 많았습니다. 집에 놀러 왔을 때도 제 서재를 기웃거렸어요. 궁금하다며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회사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 주식 지분은 어떻게 나뉘어 있는지요. 어머님, 혹시 해외 진출 계획은 없으신가요? 어느 날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서영이도 옆에서 거들었어요. 엄마, 요즘 글로벌 시대잖아요. 우리 회사도 해외로 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럴듯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왜 갑자기 해외 사업 이야기를 꺼내는 걸까요? 게다가 지훈이가 회사 일에 왜 그렇게 관심이 많은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몇 달 후, 지훈이가 본격적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님, 해외 법인을 설립하는 게 어떨까요?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고 사업 확장에도 유리합니다. 자세한 계획서까지 가져왔어요. 싱가포르에 법인을 만들고 거기에 지분 일부를 이전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가득했어요. 변호사인 지훈이가 직접 작성한 것 같았습니다. 물론 명의는 어머님과 서영이 명의로 하겠습니다. 다만 실무는 제가 담당하고요. 그 말을 들으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갑자기 해외 법인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지훈이가 실무를 담당하겠다는 걸까요? 좀 더 생각해 보겠다. 일단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밤에 혼자 서재에 앉아 생각해 봤습니다. 지훈이의 행동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봤어요. 뭔가 계산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오래된 계약서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20년 전 폐선 인양 작업 계약서였습니다. 당시 정부 발주 사업이었는데 복잡한 절차를 거쳐 수주했던 기억이 났어요. 지훈이가 예전에 이 서류를 유심히 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 계약은 어떤 건가요? 그때 지훈이가 물어봤을 때는 단순한 호기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다른 것 같았습니다. 왜 하필 그 계약서에 관심을 보였을까요? 며칠 후 제게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회사 전무인 최기범이 갑자기 해임된다는 것이었어요. 기범이는 제가 조선소에서 일할 때부터 함께한 동지였습니다. 가장 믿을 만한 사람 중 하나였어요. 영채 씨, 저한테 해임 통보서가 왔습니다. 기범이가 황급히 제 집으로 찾아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서류를 보니 제 서명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서류에 서명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건 제 서명이 아닙니다. 자세히 보니 미묘하게 달랐어요. 누군가 흉내를 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런 일을 했을까요? 회사 내부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기범아, 최근에 누군가 당신에게 특별한 말을 한 사람이 있나요? 기범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지훈 씨가 며칠 전에 저한테 이상한 말을 했어요. 무슨 말? 이제 그만 내려놓으시죠라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훈이가 기범이를 내보내려 한다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왜요? 기범이는 회사에 충성스럽고 능력 있는 사람인데요. 영채 씨, 혹시 지훈 씨가? 기범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이가 이 모든 일의 배우일 가능성 말이에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지훈이에 대한 의심이 커져갔어요. 해외 법인 설립 제안, 회사 서류에 대한 과도한 관심, 그리고 기범이 해임. 모든 것이 연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영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최 전무님 해임건 들었어요. 지훈이가 말하는데 회사 현대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래요. 서영아, 너도 이 일에 관여했니? 관여라기보다는 지훈이가 어머님 회사를 더 발전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좋은 일 아닌가요? 딸의 목소리에서 확신이 느껴졌어요. 지훈이가 서영이를 완전히 설득한 것 같았습니다. 제 친딸이 저를 등졌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기범이에게 연락했습니다. 기범아, 우리 만나자. 네, 영채 씨. 조심해서 와. 누군가 지켜보고 있을 수도 있어. 기범이와 만나기로 한 곳은 옛날 조선소 자리였어요. 지금은 비어있지만 우리의 시작점이었던 곳이죠. 거기서 이야기하는 게 안전할 것 같았습니다. 바닷바람이 차가웠어요.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옛 시절을 떠올렸어요. 남편과 함께 배를 만들던 때, 기범이가 새파란 청년으로 조선소에 들어온 때, 모든 것이 순수했던 그 시절 말이에요. 기범아,
우리가 지금까지 이룬 것들이 누군가의 탐욕에 의해 사라질 위기에 처했어. 영채 씨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뭔가 이상해요. 기범이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회사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것을요. 지훈이가 자주 나타나서 직원들과 만나고 회사 운영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본다는 것을요.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단 지훈이가 뭘 하려는지 정확히 알아봐야 해. 그 다음에 대책을 세우고 바다를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제 손으로 일군 이 모든 것을 지켜내겠다고요. 남편의 유언을 지키겠다고 말이에요. 파도가 바위에 부딪혀 하얀 포마를 일으켰어요. 바다는 끊임없이 움직이지만 결국 자기 자리로 돌아옵니다. 저도 그래야 했어요. 흔들리더라도 결국 제 자리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며칠 후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실마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옛 거래처 사장 김만수가 갑자기 연락을 해온 거예요. 목포 시내 작은 횟집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영채 씨, 오랜만이야. 만수는 예전보다 많이 늙어 보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해운업계에서 함께 일한 사이였죠. 무슨 일로 갑자기 연락했어요? 좀 이상한 일이 있어서 말이야. 만수가 소주잔을 기울이며 말했어요. 며칠 전에 서울에서 온 변호사 한 명이 나한테 연락했어. 한지훈이라고 하더라고.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지훈이가 뭘 물어봤는데 이상하게도 영채 씨 회사 옛날 계약 건들을 캐묻더라고. 특히 정부 발주 사업 관련해서. 만수의 말에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게 있어. 한지훈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본 것 같더라고. 어디서? 작년에 정치인 후원 명단에서 봤어. 그것도 상당한 금액으로. 정치인 후원? 응. 그리고 유령회사 대표로도 이름이 올라 있었어. 페이퍼 컴퍼니 말이야. 이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지훈이가 단순한 사위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만수야, 그 정치인이 누구였어? 국회의원 박성호야. 국정감사에서 해운업계 규제 완화 주장하던 양반이지. 박성호. 그 이름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몇 년 전 해운업계 관련 법안을 발의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지훈이가 그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니요. 영채 씨, 조심해. 뭔가 큰 판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 만수의 경고가 뼈에 사무쳤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훈이가 처음부터 계획을 가지고 서영이에게 접근한 건 아닐까요? 집에 도착하니 뜻밖의 손님이 있었어요. 할머니 한 분이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낡은 한복을 입고 지팡이를 짚고 계셨어요. 박 사장님이시죠? 네, 그런데 어떻게? 저는 김 선장 아내입니다. 김동칠이요. 김동칠.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옛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20년 전 폐선 인양 작업을 할 때 실종된 선장이었습니다. 어머니, 들어오세요. 거실로 모시고 차를 대접해 드렸어요. 할머니의 손이 많이 떨리고 계셨습니다. 사장님, 그때 그 서류 찾으셨나요? 서류요? 우리 영감이 마지막에 말했어요. 배 안에 중요한 서류가 있다고. 정치권과 얽힌 부정계약 내역이라고 하더라고요. 할머니의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폐선 안에 그런 서류가 있었다니요. 그 서류를 누가 가져갔는지 아세요? 그걸 모르겠어요. 인양 작업 끝나고 나서 영감이 실종됐거든요. 혹시 그 서류 때문에?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편이 그 서류 때문에 위험에 처했다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혹시 그 서류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들으신 적 있나요? 자세한 건 모르겠고요.
다만 해운업계 큰손들과 정치인들이 짜고 버린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가격 담합이나 특혜 같은 것들. 이제 모든 게 연결되었어요. 지훈이가 그 서류를 찾고 있다는 것을요. 그 서류로 저를 협박하려는 게 아닐까요? 할머니를 배웅한 후 곧바로 기범이에게 연락했습니다. 기범아, 긴급하게 만나자. 무슨 일이세요? 전화로는 안 돼. 지금 당장 옛 창고로 와. 옛 창고는 패선 인양 작업 때 사용했던 곳이었어요. 지금은 쓰지 않지만 중요한 물건들을 보관하는 창고였습니다. 기범이가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창고 안 열어 상자를 뒤지고 있었어요. 영채 씨, 무얼 찾으시는 거예요? 20년 전 패선 인양 작업 관련 서류들이야. 갑자기 왜요? 상황을 설명해 주었어요. 김동칠 선장 부인이 한 말, 만수가 알려준 지훈이의 정체에 대해서요. 기범이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럼 지훈 씨가 그 서류를 노리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 1시간쯤 뒤에 드디어 찾았어요. 낡은 가죽 서류함 안에 패선 인양 관련 자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상한 서류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이게 뭐지? 복사본 같았어요. 원본은 아니었지만 내용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해운업체들과 국회의원들 간의 불법 계약서였어요. 특정 항로 독점권을 주는 대신 거액의 후원금을 받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대박이네요. 기범이가 서류를 보며 감탄했어요. 이걸로 정치인들을 협박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훈이가 찾고 있는 거야.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이 서류에는 제 회사 이름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른 업체들만 있었어요. 그럼 왜 지훈이가 제게 관심을 보이는 걸까요? 기범아, 혹시 우리 회사가 이 일과 연관이 있을까? 글쎄요. 직접적으로는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요. 그때 창고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서둘러 서류를 숨겼어요. 누구세요? 기범이가 밖으로 나가서 확인했습니다. 잠시 후 돌아왔어요. 아무도 없네요. 바람에 뭔가 떨어진 소리였나 봐요. 하지만 저는 불안했어요. 누군가 저희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기범아, 이 서류는 안전한 곳에 보관하자. 어디에요? 은행 금고에. 그리고 복사본은 따로 만들어서 숨겨두고.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뭔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서재 책들의 위치가 미묘하게 바뀌어 있었어요. 누군가 집에 들어왔다 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도둑 맞은 건 없었어요. 아마 서류를 찾아본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지훈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응, 지훈아. 혹시 어제 창고에 다녀오셨나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지훈이가 저희를 감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창고? 무슨 창고? 옛날 쓰시던 창고 말입니다. 최 전무님과 함께 가셨다던데요. 누가 그런 말을 했니? 아, 그냥 들은 얘기예요. 지훈이의 목소리에서 뭔가 위협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어머님, 혹시 옛날 서류 정리하시는 건가요? 필요하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데요. 아니야, 혼자 할 수 있어. 전화를 끊고 나서 온몸이 떨렸어요. 지훈이가 완전히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회사 직원 하나가 급히 연락을 해왔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야? 한지훈 변호사가 회사에 와서 직원들과 면담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경영진 교체를 위한 사전 조사라고 하면서요. 즉시 회사로 달려갔어요. 지훈이가 회의실에서 간부들과 만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가자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지훈아, 무슨 일이야? 지훈이가 태연하게 일어났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회사 발전을 위한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허락했니? 서영이가 동의했습니다. 이사로서 권한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제야 알았어요. 서영이가 회사 이사 직책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이용한 거였어요. 지금 당장 나가. 어머님, 화내실 일이 아닙니다. 회사를 더 좋게 만들려는 건데요. 지훈이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더 이상 예의 바른 사위가 아니었습니다. 이 회사는 내가 만든 거야. 내가 간섭할 일이 아니야.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현대적인 경영이 필요해요. 간부들이 어쩔 줄 몰라 하며 저희를 바라봤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음에 미리 연락하고 와. 일단 그렇게 말하며 자리를 정리했어요. 지훈이가 나간 후 간부들과 이야기했습니다. 지훈이가 뭘 물어봤나요? 주로 회사 자산과 해외 진출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전무 해임권에 대해서도 물어봤어요. 역시 지훈이의 목적이 분명해졌어요. 회사를 장악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혼자 집에서 생각에 잠겼어요. 지훈이가 어디까지 계획을 세워뒀을까요? 서영이는 완전히 지훈이 편이 되었고 회사 내부에도 혼란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밤 10시쯤 창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집 주변을 서성이는 것 같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창문으로 내다봤어요. 어둠 속에서 사람 그림자가 보였어요. 마당을 기웃거리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전화기를 들고 기범이에게 연락하려던 순간 그 사람이 현관 쪽으로 다가왔어요. 문을 열려는 건지 손잡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누구세요? 큰 소리로 물어봤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재빨리 도망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범이가 급히 찾아왔어요. 영채 씨, 어젯밤에 제 집에도 누군가 왔다 갔어요. 정말? 네. 창고에서 본 서류 때문인 것 같아요. 이제 정말 위험해졌어요. 지훈이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기범아, 우리도 대응해야 해. 어떻게요? 지훈이가 찾는 서류를 미끼로 써보자. 미끼요? 그 서류가 진짜 중요한 건지 확인해보자. 그리고 지훈이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도. 며칠 후 항구 근처 카페에서 옛 동료들을 만났어요. 해운업계 소식을 들어보려고요. 영채야, 요즘 정치권에서 해운업 관련해서 뭔가 움직임이 있다던데. 무슨 움직임? 국정감사 준비하면서 옛날 계약들을 다시 조사한다는 얘기가 있어. 혹시 박성호 의원과 관련된 일인가? 맞아. 그 양반이 주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이제 전체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박성호 의원과 지훈이가 손을 잡고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요. 그날 오후 뜻밖의 지훈이가 혼자 집으로 찾아왔어요. 서영이 없이 온 건 처음이었습니다. 어머님, 차 한잔하면서 이야기할까요? 무슨 이야기? 솔직하게 말씀드리죠. 지훈이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예의 바른 사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저희에게 주시면 모든 게 원만하게 해결될 겁니다. 뭘 가지고 있다는 거야? 20년 전 패선에서 나온 서류 말입니다.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어요. 그런 건 없어. 어머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김동칠 선장 부인이 어머님을 찾아간 것도 알고 있고 창고에서 뭘 찾으셨는지도 알아요.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야? 상관 있습니다. 그 서류가 공개되면 정치권에 큰 파장이 일어날 테니까요. 지훈이가 차를 마시며 말했어요. 어머님도 그 사건과 무관하지 않으시잖아요. 무슨 뜻이야? 패선 인양 사업을 수주할 때 정당한 경쟁을 했는지 의문스럽거든요. 협박이었어요. 저를 그 사건에 연루시켜서 협박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지훈아, 내가 지금 뭘 하는 건지 알고 있니?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나한테서 뭘 얻으려는 거야? 간단합니다.
회사 지분 51%를 서영이 명의로 이전해 주세요. 그러면 그 서류일은 조용히 묻어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진짜 목적이 드러났어요. 회사를 차지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거부하면 그 서류가 언론에 공개될 겁니다. 물론 어머님 회사가 부정하게 사업을 수주했다는 내용도 함께요. 증거도 없으면서 증거는 만들 수 있어요. 지훈이의 미소가 소름 끼쳤어요. 완전히 계산된 범죄였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드릴게요. 일주일 후에 답을 들려주세요. 지훈이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참고로 최 전무님 일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문을 나서면서 던진 마지막 말이었어요. 지훈이가 떠난 후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평생 일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남편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어요. 내 손으로 만든 건 내 손으로 지키는 거다. 그래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반격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어 바닷가로 나갔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달빛이 바다의 은빛길을 만들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훈이의 협박에 굴복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상대할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바로 기범이었어요.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었죠. 다음 날 아침 일찍 기범이를 불렀습니다. 기범아, 지훈이가 어제 왔었어. 무슨 일로요? 지훈이가 한 말들을 그대로 전해주었어요. 기범이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완전히 계획적이었군요. 우리가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훈이가 원하는 서류를 역이용해보자. 역이용이요? 머릿속에 계획이 떠올랐어요. 위험하지만 시도해볼 만한 방법이었습니다. 지훈이가 그 서류를 간절히 원한다면 그걸 미끼로 함정에 빠뜨려보자. 기범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요? 가짜 경매를 만드는 거야. 그 서류를 경매에 내놓는다고 하면 지훈이가 나타날 거야. 하지만 불법 아닌가요? 우리는 함정을 파는 거야. 지훈이가 불법 자금으로 서류를 사려고 하면 그 순간 모든 게 드러날 거야. 기범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진행할까요? 일단 그 서류의 가치를 확실히 해야 해. 정말 정치권을 흔들 만한 것인지 확인하고 며칠 동안 철저히 조사했어요. 그 서류에 나온 정치인들과 기업들의 현재 상황을 알아봤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이 지금도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특히 박성호 의원은 현재 국정감사위원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서류가 공개되면 정치 생명이 끝날 수도 있었어요. 이제 알겠어. 왜 지훈이가 이 서류에 집착하는지. 기범이와 함께 세부 계획을 세웠어요. 먼저 지훈이에게 서류를 경매에 내놓겠다고 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말할 수는 없었어요. 누군가를 통해서 흘려야 해. 누구를요? 만수영한테 부탁해보자. 김만수에게 연락했어요.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영채야, 위험한 일이네. 도와줄 수 있어요? 뭘 하면 되는데? 지훈이한테 흘려줘요. 영채가 그 서류를 비밀 경매에 내놓는다고. 만수가 며칠 후 연락해왔어요. 됐어. 지훈이한테 전했어. 어떤 반응이었어요? 눈빛이 확 달라지더라고. 관심 많이 보이던데. 이제 미끼를 던진 셈이었어요. 지훈이가 어떻게 나올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일주일 후 지훈이가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서영이도 함께였습니다. 어머님, 생각해 보셨어요? 무슨 생각? 지분 이전 말입니다. 서영이가 나섰어요. 엄마, 지훈이 말이 맞아요. 회사를 현대화해야 해요. 딸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완전히 지훈이에게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서영아, 너 정말 이 회사를 지훈이한테 넘기고 싶니? 넘기는 게 아니라 발전시키는 거예요. 지훈아, 내가 정말 회사 발전을 원하는 거야? 물론입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지훈이의 진짜 목적은 회사 장악이었으니까요. 그럼 조건이 하나 있어. 무슨 조건인가요? 내가 가진 모든 자료를 정리해서 넘겨줄게. 단 공개 경매를 통해서. 지훈이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공개 경매요? 응. 투명하게 진행하고 싶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아니야. 반드시 경매로 해야 해. 서영이가 의아해했어요. 엄마, 왜 갑자기 경매 이야기를 하세요? 공정하게 하려고. 지훈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언제 진행하실 건가요? 다음 주 토요일. 장소는요? 항구 창고에서. 지훈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바로 그 반응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석하겠습니다. 지훈이와 서영이가 떠난 후 기범이에게 연락했어요. 미끼를 물었어. 정말요? 응. 이제 준비를 시작하자. 경매 준비는 복잡했어요. 일단 진짜처럼 보이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경매 회사에 연락해서 협조를 구했어요. 사장님, 좀 이상한 부탁인데요. 괜찮아요. 도와드릴게요. 경매 목록에 그 서류를 올렸어요. 물론 가짜 이름으로요. 하지만 내용은 진짜였습니다. 그리고 언론에도 살짝 흘렸어요. 항구에서 특별한 경매가 열린다고요. 정치권 관련 자료들이 나온다는 소문도 함께요. 영채 씨,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기범이가 걱정했어요. 위험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어. 만약 들통나면 어떡해요? 들통날 리 없어. 우리는 정당하게 경매를 여는 거니까. 경매 전날 마지막 점검을 했어요. 항구 창고는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경매 회사 직원들도 배치했고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 잘 될 거예요. 기범이가 격려해 주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불안했습니다. 정말 계획대로 될까요? 그날 밤 혼자 바닷가를 걸었어요. 내일이면 지훈이와의 마지막 승부가 벌어질 것이었습니다.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변하지 않는 소리였습니다. 바다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어요. 저도 그래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창고로 갔어요. 경매 회사 직원들이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모든 준비 완료했습니다. 고마워요. 오전 10시부터 경매가 시작될 예정이었어요. 몇몇 사람들이 미리 와서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지훈이가 나타났어요. 혼자 왔더군요. 서영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응, 왔구나. 지훈이가 경매 목록을 보고 있었어요. 그 서류를 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경매사가 망치를 들었어요. 여러 물건들이 경매에 올랐습니다. 지훈이는 다른 것들에는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드디어 그 서류 차례가 왔어요. 다음은 20년 전 정부 발주 사업 관련 계약서입니다. 지훈이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시작가는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지훈이가 즉시 손을 들었어요. 1,500만 원. 다른 참가자가 가격을 올렸습니다. 2,000만 원. 지훈이가 다시 외쳤어요.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가격이 계속 올라갔어요. 지훈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이 하나둘 포기했지만 지훈이만은 끝까지 버텼어요. 1억 원. 지훈이가 마지막에 외친 금액이었어요. 다른 참가자들이 모두 포기했습니다. 1억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경매사가 망치를 내렸어요. 지훈이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잠깐만요.
창고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경찰들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검찰 수사관입니다. 이 경매를 중단시키겠습니다. 지훈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무슨 일입니까? 불법 자금 세탁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수사관이 지훈이에게 다가갔어요. 한지훈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 왜요? 1억 원이라는 거액의 출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훈이가 당황했어요. 정당한 자금입니다. 그렇다면 증명해 주시죠. 수사관이 경매 기록을 가져갔어요. 지훈이의 신원과 자금 출처가 모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영채 씨. 지훈이가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서 모든 것을 깨달았다는 표정이 보였습니다. 이게 함정이었군요. 함정이 아니라 정당한 경매였어. 하지만 내가 불법 자금으로 서류를 사려고 한 건 내 잘못이야. 수사관들이 지훈이를 데려갔어요. 마지막까지 저를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경매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영채 씨 성공했네요. 기범이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시작이요? 지훈이의 배우를 밝혀내야 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박성호 의원과의 연결고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완전히 끝나는 것이었어요. 지훈이가 경찰에 연행된 지 사흘이 지났어요. 언론에서는 연일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변호사가 거액의 불법 자금으로 의문의 서류를 사려 했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안심할 수 없었어요. 지훈이 혼자 한 일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배후에 더 큰 세력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기범이와 함께 후속 대책을 논의했어요. 영채 씨, 이제 끝난 거 아닌가요? 아니야. 지훈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박성호 의원과의 연결고리를 찾아야 해. 그때 뜻밖의 연락이 왔어요. 검찰 수사관이었습니다. 박영채 사장님이시죠? 네, 그런데요. 수사 관련해서 협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검찰청에 출두했어요. 수사관은 중년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한지훈의 자금 출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정치인 후원금과 연결된 계좌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호 의원과 관련이 있나요? 그 부분을 확인 중입니다. 수사관이 서류를 보여줬어요. 복잡한 계좌 이체 내역이었습니다. 이 경로를 보시면 여러 계좌를 거쳐서 한지훈에게 전달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금 세탁이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최종 출처가 정치 후원금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제 그림이 완성되고 있었어요. 박성호 의원이 후원금을 불법적으로 사용해서 지훈이에게 자금을 댄 것이었습니다. 혹시 그 서류의 내용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수사관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20년 전 해운업계와 정치권의 부정계약 내역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특정 항로 독점권을 주는 대신 거액의 후원금을 받는 내용이에요. 수사관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럼 이번 사건과 직접 연관이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박성호 의원이 검찰에 소환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영채 씨, 뉴스 봤어요? 기범이가 흥분해서 전화를 걸어왔어요. 응, 봤어. 드디어 박성호도 걸렸네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불안했어요. 정치인은 빠져나갈 구멍이 많거든요. 아직 안심하기 이르다. 왜요? 저들이 어떤 수를 쓸지 모르니까. 제 예상이 맞았어요. 며칠 후 박성호 의원 측에서 반격이 나왔습니다. 언론에 이상한 기사가 나기 시작했어요. 제 회사가 과거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주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바다의 여왕, 과거 정부 발주 사업 특혜 의혹, 목포 해운업계 거물에 숨겨진 과거. 이런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모두 익명의 제보를 바탕으로 한 것들이었습니다. 영채 씨, 이거 완전히 보복이네요. 기범이가 분노했어요. 예상했던 일이야. 어떻게 대응하시겠어요? 사실로 맞서는 거야. 그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목포 시내 작은 호텔 회의실이었지만 많은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채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긴장되었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최근 저와 제 회사에 대한 악의적인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사실에 기반해서 해명드리겠습니다. 20년 전 패선 인양 사업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어요. 모든 절차가 합법적이었다는 것을요. 당시 모든 계약서와 영수증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검찰에서 확인하면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질의응답 시간이었어요. 박 사장님, 사위인 한지훈 변호사와 갈등이 있었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개인적인 갈등이 아니라 회사 경영 방침의 차이였습니다. 한지훈 변호사가 회사 장악을 노렸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그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밝혀줄 것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홀가분했어요. 더 이상 숨길 것이 없었거든요. 며칠 후 반전이 일어났어요. 검찰에서 새로운 증거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영채 씨, 큰 뉴스가 나왔어요. 기범이가 신문을 들고 뛰어왔어요. 박성호 의원 비자금 조성 확인. 한지훈과 공모하여 정치자금 불법 사용.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했어요. 기사를 자세히 읽어봤어요. 박성호 의원이 여러 해운업체로부터 후원금을 받으면서 특혜를 제공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금의 일부가 지훈이에게 전달되어 제 회사 장악에 사용되었다는 것이었어요. 완전히 계획적이었네요. 그래. 처음부터 다 짜고 친 것이었어. 지훈이가 서영이에게 접근한 것부터 모든 것이 계획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딸을 이용해서 저에게 접근하고 회사를 장악하려 했던 것이요. 그날 저녁 서영이가 찾아왔어요. 오랜만에 보는 딸의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엄마. 서영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미안해요. 서영아.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지훈이의 말만 듣고 딸을 안아주었어요. 서영이도 피해자였어요. 지훈이에게 속은 것이었거든요. 이제 됐어. 과거 일은 잊자. 엄마 회사에 피해를 준 것은 어떻게 해요? 회사는 괜찮아. 진실이 밝혀졌으니까. 서영이와 화해한 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후 법원에서 지훈이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어요.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사기, 그리고 협박이었습니다. 영채 씨, 모든 게 끝났네요. 기범이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왜요? 박성호 의원은 아직 잡히지 않았잖아. 정치인은 역시 다른 방법을 썼어요. 국정감사를 이용해서 오히려 해운업계를 공격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해운업계 전반의 정화가 필요하다. 과거 부정 계약들을 모두 재조사하겠다. 이런 발언들을 했어요. 자신의 문제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전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결정적인 카드가 있었어요. 바로 그 서류였습니다. 기범아, 이제 진짜 서류를 공개할 때가 됐어. 정말요? 응. 박성호가 끝까지 발뺌하려고 하니까. 검찰에 연락해서 원본 서류를 제출했어요. 20년 전 패선에서 나온 그 서류였습니다. 서류에는 박성호 의원의 이름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당시 시의원이었던 박성호가 해운업체들과 어떤 거래를 했는지 상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이제 끝났다. 서류가 공개된 다음 날 박성호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했어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어요. 20년 전 패선에서 나온 서류가 정치권 흔들어 바다의 여왕,
마지막 승부에서 승리. 하지만 저에게는 승리보다 안도감이 더 컸어요. 드디어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기범이와 함께 바닷가를 걸었어요. 영채 씨,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기범이도 고마웠어.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회사는 계속 운영해야지. 하지만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딸과 사위에게 배신당하고 평생 일군 것을 잃을 뻔했거든요. 기범아, 사람은 언제까지 싸워야 하는 걸까? 글쎄요. 지킬 것이 있는 한 계속 싸워야 하는 게 아닐까요? 그렇겠지. 바다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요. 저도 그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회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었어요. 앞으로의 경영 방침을 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까지 회사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 정상화되었습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앞으로도 정직하고 투명한 경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발표를 했어요. 최기범 전무를 사장으로 임명합니다. 기범이가 깜짝 놀랐어요. 영채 씨, 갑자기 왜요? 이제 젊은 사람이 회사를 이끌어야 해. 하지만 내가 만든 회사지만 내가 영원히 지킬 수는 없어. 회사를 기범이에게 맡기기로 결정했어요.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날 오후 서영이가 회사로 찾아왔어요. 엄마, 기범 삼촌이 사장이 된다면서요? 응. 어떻게 생각해?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서영이도 기범이를 신뢰하고 있었어요. 엄마는 뭘 하실 거예요? 글쎄, 쉬면서 생각해 봐야지. 사실 계획이 있었어요. 작은 목선을 만들어 보고 싶었거든요. 젊은 시절처럼 손으로 직접 깎아서 만드는 배말이에요. 엄마, 항상 건강하세요. 너도 이제 정신 차리고 살아. 네, 다시는 그런 실수 안 할게요. 서영이와 화해한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가족이 가장 소중한 것이었거든요. 며칠 후 지훈이의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저도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습니다. 법정에서 지훈이를 다시 봤어요. 많이 초라해져 있었습니다. 증인은 피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사위입니다. 피고인이 증인에게 어떤 요구를 했습니까? 지훈이가 한 모든 일들을 증언했어요. 회사 지분을 넘기라는 협박, 서류를 이용한 공갈 등등 말이에요. 지훈이가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서 후회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재판이 끝나고 나올 때 지훈이의 변호사가 다가왔어요.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법원에서 판단할 일이에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지훈이는 자신이 한 일의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한 달 후 판결이 나왔어요. 지훈이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박성호 의원은 5년이었어요. 영채 씨,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네요. 기범이가 신문을 보며 말했어요. 그래, 이제 끝났어. 모든 것이 정리되었어요. 회사는 기범이가 맡아서 잘 운영하고 있었고 서영이와도 화해했습니다. 저는 바닷가 작은 작업장에서 목선을 깎기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하는 수작업이었지만 손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나무를 깎으면서 생각했어요. 인생도 이와 비슷하다고요. 거친 나무에서 아름다운 배가 나오듯이 힘든 시간을 거쳐서 더 단단해지는 것이겠죠. 저녁에는 바다를 바라보며 남편을 그리워했어요. 여보, 약속 지켰어.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내 손으로 지켰어. 바닷바람이 불어왔어요.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진짜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싸울 일도 걱정할 일도 없었습니다. 바다는 거짓을 숨기지 않습니다. 언제나 진실 그대로 파도치고 그대로 흘러갑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도 따뜻해졌어요.
제가 만들고 있던 목선도 거의 완성되어 갔습니다. 매일 아침 작업장에 나가서 배를 깎았어요. 예전에 남편과 함께 일할 때처럼 정성을 들였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다시 박였지만 오히려 기분이 좋았어요. 영채 씨, 배가 정말 예쁘게 나오고 있네요. 기범이가 가끔 들러서 구경했어요. 회사 사장이 된 후 더 바빠 보였지만 여전히 저를 챙겨주었습니다. 회사는 어때? 덕분에 잘 되고 있어요. 직원들도 열심히 해주고. 다행이네. 기범이가 사장이 된 후 회사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다고 했어요. 젊은 아이디어와 경험이 잘 조합되어서 매출도 늘고 있었습니다. 영채 씨도 가끔 회사에 나오시죠. 이제 그럴 필요 없어. 내가 잘하고 있잖아. 그래도 큰 결정은 상의 드리고 싶어요. 기범아, 이제 너 회사야. 내 마음대로 해. 정말로 회사에서 손을 뗐어요. 더 이상 경영에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기범이를 완전히 믿고 맡겼어요. 대신 작은 목선 만들기에 집중했어요. 어릴 때 할아버지가 만드시던 그런 배였습니다. 손으로 직접 깎아서 만드는 전통 배 말이에요. 할머니, 무슨 배 만드세요? 동네 아이들이 가끔 구경을 왔어요. 호기심이 많은 녀석들이었습니다. 고기잡이 배야. 직접 타실 거예요? 그럼 완성되면 바다에 띄워볼 거야.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할머니가 직접 만든 배라니 신기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에는 서영이가 자주 찾아왔어요. 지훈이와 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지만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습니다. 엄마, 혹시 외로우시지 않아요? 외롭긴. 바다가 있는데. 엄마에게는 바다가 가족 같네요. 그래. 평생을 함께 살았으니까. 서영이도 이제 제 마음을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왜 제가 이 바닷가를 떠날 수 없는지 말이에요.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어요. 김동칠 선장의 부인이었습니다. 예전보다 건강해 보이셨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박 사장님, 오랜만이에요. 차를 대접하며 안부를 물었어요. 그 사건 잘 해결되었다고 들었어요. 네, 덕분에. 우리 영감도 이제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머니의 말씀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김동칠 선장도 이제 평안하게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도 건강하세요. 박 사장님도요. 앞으로 좋은 일만 있으시길.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혼자 바다를 바라봤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이 바다와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주 후 드디어 목선이 완성되었어요. 작지만 단단하고 아름다운 배였습니다. 남편이 만들던 배와 비슷한 모양이었어요. 영채 씨, 정말 멋진 배네요. 기범이가 감탄했어요. 이제 바다에 띄워봐야지. 진수식을 간단하게 했어요. 서영이와 기범이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와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할머니, 배 이름이 뭐예요? 하나이가 물어봤어요. 희망이야. 희망오네요. 아이들이 신나서 소리쳤어요. 배를 바다에 띄우는 순간 감격스러웠어요. 제가 만든 배가 파도 위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보고 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여보, 잘 봤지? 나도 아직 배를 만들 수 있어. 바닷바람이 불어와서 배를 밀어주는 것 같았어요. 그 후로는 매일 작은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갔어요. 멀리 가지는 않았지만 바다 위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가끔 어부들을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었어요. 사장님, 요즘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그래. 바다에 있으니까 좋아. 바다가 사장님 집이죠. 집이라기보다는 고향이지. 정말 그랬어요. 바다는 제 고향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함께 온 곳이었어요. 어느 날 오후 배 위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서영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지금 어디 계세요? 바다 위야. 조심하세요.
혼자 나가시면 위험해요. 괜찮아. 이 바다는 내가 더 잘 알아. 그래도 딸의 걱정이 고마웠어요. 예전에는 회사 일만 신경 쓰느라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서영아, 너도 가끔 바다 구경 와. 네, 시간 나면 갈게요. 가족과의 관계도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힘든 시간을 겪으면서 오히려 더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계절이 또 바뀌어 가을이 되었어요. 바다 색깔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도 여름과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날은 특별히 멀리 나가봤어요. 수평선이 보이는 곳까지요. 그곳에서 과거를 되돌아봤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꿈꾸던 시절, 회사를 키워가던 시절, 외롭게 혼자 버텨낸 시절, 그리고 지훈이와 맞서 싸운 최근의 시절까지요. 모든 것이 꿈같이 느껴졌어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참 재미있게 살았네. 혼자 중얼거렸어요. 힘들기도 했지만 재미있는 인생이었습니다. 배를 돌려 항구로 향했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항구에 도착했을 때 기범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영채 씨, 어디 그렇게 멀리 갔다 오세요? 바다 구경하고 왔어. 위험하니까 너무 멀리 가지 마세요. 알았어. 기범이가 배를 육지로 끌어올리는 것을 도와주었어요. 든든한 동지가 있다는 것이 고마웠습니다. 그날 저녁집에서 혼자 차를 마시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것이 정리된 것 같았습니다. 회사는 기범이가 잘 운영하고 있고 서영이와도 화해했어요. 지훈이와 박성호는 자신들의 죗값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다와 함께 평화롭게 살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어요. 달빛이 바다에 반사되어 은빛길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바다는 거짓을 숨기지 않아. 남편이 예전에 했던 말이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바다는 언제나 진실했어요. 폭풍이 올 때는 거칠게 파도쳤고 평온할 때는 고요했습니다. 감추거나 꾸미지 않았어요. 사람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살아야 한다고요.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제 이야기가 책으로 출간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서영이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무슨 책? 엄마 이야기요. 바다의 여왕이라는 제목으로. 누가 쓴다는 거야? 기자 한 분이 쓰신대요. 엄마 인터뷰를 바탕으로.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어요. 제 이야기가 책이 된다니 말이에요. 굳이 책까지 낼 필요가 있을까? 엄마,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을 거예요. 서영이의 말을 듣고 생각해 봤어요. 정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 해보자. 결국 동의했어요. 제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 힘을 얻을 수 있다면 좋은 일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달 후 책이 나왔어요. 제목은 정말 바다의 여왕이었습니다. 표지에는 바다 위에 작은 배 그림이 있었어요. 책을 받아보는 순간 감격스러웠어요. 제 인생이 한 권의 책이 된 것이었습니다. 영채 씨, 축하해요. 기범이가 꽃다발을 들고 왔어요. 고마워. 이제 정말 유명인이 되셨네요. 유명인이 뭐가 중요해? 중요한 건 진실이야. 책이 나온 후 여러 곳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몇 군데는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씀은 단 하나입니다. 강연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힘들어도 외로워도 누군가 반대해도 말입니다. 진실은 결국 승리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왔어요. 사장님, 정말 감동받았어요. 고마워요. 저도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데 용기를 얻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바다처럼 꿋꿋하게 버티세요. 네, 꼭 기억하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보람을 느꼈어요. 제 이야기가 정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역시 가장 편한 곳은 바닷가였어요. 강연을 마치고 돌아오면 바로 작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역시 여기가 최고야. 바다 위에서 느끼는 자유로움은 어디서도 느낄 수 없는 것이었어요. 계절이 또 바뀌어 겨울이 되었어요. 바다도 조금 거칠어졌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어느 날 오후 평소보다 파도가 높았어요. 하지만 제가 만든 작은 배는 든든하게 버텨주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멈춰서서 사방을 둘러봤어요. 수평선 너머로 무엇이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아마 또 다른 바다가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의 삶이 있을 것이고요. 모든 바다는 연결되어 있어. 남편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목포 앞바다도 태평양과 연결되어 있고 태평양은 또 다른 바다들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사람들의 삶도 그와 비슷한 것 같았습니다. 모두 어딘가에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또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배를 돌려 항구로 향했어요. 항구에 도착하니 서영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요즘 자주 와서 저녁을 함께 먹곤 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파도가 높았는데 괜찮으셨어요? 괜찮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도 조심하세요. 알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영이가 말했어요. 엄마, 저도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해요. 무슨 시작? 법무법인에서 나와서 독립하려고요. 좋은 생각이네. 엄마처럼 제 손으로 뭔가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딸의 말에 뿌듯했어요. 제 모습을 보고 배운 것 같았습니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 네, 엄마가 보여주신 대로 할게요. 그날 저녁 함께 식사를 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서영이의 계획, 기범이의 회사 운영, 그리고 제 책 이야기까지요. 엄마 행복하세요? 서영이가 갑자기 물어봤어요. 응, 행복해. 정말요? 정말이야. 바다가 있고 너희들이 있고 뭘 더 바라겠어. 엄마는 정말 강하세요. 강한 게 아니라 바다를 닮은 거야. 바다를 닮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바다는 때로는 잔잔하고 때로는 거칠어. 하지만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키잖아. 서영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엄마처럼 되고 싶어요. 너도 충분히 강해. 이번 일을 겪으면서 많이 성장했어. 그 후로도 평범한 일상이 계속되었어요. 아침에는 바다로 나가고 오후에는 책을 읽거나 동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가끔 옛 동료들이 찾아와서 회사 시절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모두들 제가 현명한 결정을 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영채야, 때를 잘 아는 것 같아. 때를 안다기보다는 바다가 알려준 거야. 바다는 밀물과 썰물을 알잖아. 때가 되면 물러나고 때가 되면 밀려와. 사람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나서야 할 때와 물러나야 할 때를 알아야 한다고요. 봄이 다시 왔어요. 제가 바다의 여왕이라고 불린 지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그저 바다를 사랑하는 할머니가 되었어요. 어느 날 작은 배를 타고 나갔는데 돌고래 떼를 만났어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돌고래들이 제 배 주위를 헤엄치며 인사하는 것 같았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처럼요. 안녕, 친구들아. 돌고래들에게 말을 걸었어요. 물론 대답은 없었지만 친근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진짜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를요. 명예도 부도 아니었어요. 그저 이 바다와 함께 평화롭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꿈꾸던 삶이었어요. 돌고래들이 멀어져 갔어요. 하지만 그들이 남긴 여운은 오래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기범이를 만났어요. 영채 씨, 얼굴이 정말 밝아 보이세요. 그래, 돌고래들을 만났거든. 돌고래요? 응, 정말 오랜만이었어. 기범이도 신기해했어요. 요즘은 돌고래를 보기 힘들었거든요. 좋은 징조네요. 그럴까? 네, 바다가 영채 씨를 축복하는 것 같아요. 그날 밤 일기를 썼어요.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습니다. 오늘 돌고래들을 만났다. 정말 아름다웠다. 바다는 언제나 나에게 선물을 준다. 이제야 알겠다. 내가 찾던 행복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 일기를 쓰면서 눈물이 났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후로 매일이 감사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바다가 보이고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삶이 있을까요? 어느 날 오후 동네 아이들이 찾아왔어요. 할머니, 바다 이야기 해주세요. 무슨 이야기? 할머니가 바다의 여왕이었던 이야기요.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호기심으로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여왕이 아니라 그냥 바다를 사랑한 사람이었어. 어떻게 사랑했어요? 바다의 말을 들었지. 바다가 기쁠 때와 슬플 때를 알았어. 바다도 기분이 있어요? 그럼 사람처럼 기분이 있어. 아이들과 이야기하는 시간이 즐거웠어요. 순수한 질문들이 저에게도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할머니, 바다가 뭐라고 말해요? 한 아이가 물어봤어요. 지금은 뭐라고 하는 것 같니? 아이들이 귀를 기울였어요. 안녕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맞아. 바다는 언제나 인사를 해. 할머니도 바다한테 인사해요? 물론이지. 매일 아침 인사하고 저녁에도 인사해. 아이들이 신기해했어요. 할머니가 바다와 대화한다는 것이 마법 같았나 봅니다. 우리도 바다한테 인사할 수 있어요? 그럼 해보자. 함께 바닷가로 가서 큰 소리로 인사했어요. 안녕, 바다야.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가 바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파도가 더 크게 일어나는 것 같았어요. 와, 바다가 대답해요. 아이들이 신나서 소리쳤어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것이 진짜 행복이구나. 복잡한 것은 필요 없었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자연과 소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해가 저물었어요. 아이들을 집으로 보내고 혼자 바닷가에 앉았습니다.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꿈을 이뤘네. 남편에게 말했어요. 바람이 불어와서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젊은 시절 꿈꾸던 삶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바다와 함께 평화롭게 사는 것,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는 것,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고난과 시련이 있었지만 결국 원하던 곳에 도달한 것 같았어요. 별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바다에 반사된 별빛이 아름다웠습니다. 바다는 거짓을 숨기지 않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중얼거렸어요. 남편의 말이자 제가 평생 지켜온 철학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뒤돌아서 바다를 한 번 더 봤어요. 달빛 아래 잔잔하게 일렁이는 바다가 보였습니다. 내일도 또 그곳에서 만날 것이었어요. 그리고 모레도 앞으로도 계속 말이에요. 바다의 여왕이라는 이름은 이제 과거의 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다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이었어요.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면서 마지막으로 생각했어요. 진정한 승리는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저는 지금 정말로 원하는 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바다와 함께, 가족과 함께, 진실과 함께 말이에요.